다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 시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물론 시를 한 번은 본 게 유리하긴 하지만 이 시를 그렇다고 해서 니네가 기억해가지고 이거를 수능까지 가져간다? 말도 안 돼요. 이거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가서 또 배우고 2학년 가서 또 배우면 여러분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물어보면 또 모를걸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가세요. 우리 수업의 목표는 뭐다? 여러분한테 이 시를 외워? 기억해놔? 배웠지? 배운 거야 안 배운 거야? 하나도 안 중요해. 뭐가 중요해? 시를 보는 돈. 내가 시를 직접 훈련을 보는 거. 그래서 숙제가 더 중요해요. 우리 수업도 중요하지만 숙제가 훨씬 중요해요. 선생님 자꾸 숙제에 집착을 하는 이유예요. 아시겠죠?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러 온다? 영광이에요. 제가 뭐라고. 그렇지만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 수업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제 눈과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제 DNA, 이 머릿속에 있는 시를 보는 그 DNA 있잖아요. 그걸 이식하는 게 우리 수업의 목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원래 궁극적인 꿈은 뭐냐면 사실 고2까지는 여러분들 커리큘럼을 탄탄하게 잡아놓고 고3 때 걸 미리 끝내는 거예요. 고2까지. 그래서 선생님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지금은 우연히 어떻게 고등학교 1학년도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긴 해요. 수업 컨셉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두 명 빼고 나머지는 되게 열심히 제가 말하는 거는 우수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는 누구나 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제가 여태까지 공부 하나도 안 했어도 아직 괜찮아요. 중3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대단한 메리트예요. 근데 지금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건 고등학교 2학년인데도 이제 와가지고 하나도 공부 안 하고 와갖고 고등학교 이제 혼자 못하겠어요 그러고 이제 온 애들도 있거든? 근데 이제 와서 열심히 하느냐? 그러지도 않아. 알겠니? 그런 거보다는 여러분이 지금 뭐가 뭔지 모르는 시기가 뭐가 뭔지 모르는 시기지만 어쨌든 그 DNA를 장착하는 훈련을 계속 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국어 실력을 쌓아 놓으셔서 국어에 대한 자신감이나 애정 같은 게 생기는 것. 그것이 이번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고등학교 1학년 가면 또 그거에 맞게끔 확장된 작품들과 뭐 깊이들 이걸 또 한 번 반복하고 고2 때까지 고3 거를 다 끝내고 고3 때는 솔직히 특강 위주나 혼자 5배도 된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무슨 선생님 저러냐? 사업을 해야지. 그죠? 고3 뭐, 야, 고3도 끝까지 할 건,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 DNA가 있는 친구들은 솔직히 고3에 가서는 특강만, 자기가 부족한 부분 있죠? 그것만 듣고 아니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학원을 다녀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죠. 이 방법을 모르는 친구들, 또 두 번째는 혼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 그래서 선생님이 검사라도 해주고 잔소리라도 해줘야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오프라인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고3 정도 돼서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제 목표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고3 강의를 안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 정도로 돼. 우리 아이들은 그리고 중3부터 선생님하고 같이 3년 동안 딱 고2면 딱 끝나는 거잖아요. 고3 때는 할 거 진짜 많잖아요. 솔직히 그때까지 국어 DNA가 딱 장착이 된 친구들은 그때는 매일매일 훈련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 같은 방법으로 몸에 딱 장착된 상태로 얼마나 좋아요. 따로 시간 안 들여 돈 안 들여 그 시간에 부족한 과목들을 채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목표는 그거예요. 3년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합격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 술을 좋아하는 사람 같지만 전 술을 잘 못해요. 그렇게 안 생겼죠. 술이 뭔지 모르죠. 아직 어려가지고. 그래서 저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저 여러분 힘든 거 너무 알고 그리고 얼마나 대견하고 기특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칭찬 많이 해주세요. 아침에 나오면서 일어난 여러분들한테 야 대단하다 오늘도 일어났구나 대단하다 숙제다 이야 너 숙제 끝냈구나 진짜 멋진 애야 해주세요. 제일 안타까운 거는 여기 와서 멍 때리고 있는 거야. 제일 속상해. 그게 뭐한 짓이야. 그렇지 않아? 이 아침 일찍 집에서 편히 쉬어 차라리. 그치? 엄마랑 소고기 사 먹어 학원비로. 알겠니? 여기 와서 멍 때리는 게 제일 속상한 일이고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끝까지 잘 갔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뭐 태도가 너무 안 좋거나 근데 우리는 이제 수업 태도가 안 좋은 친구는 없는데 이제 만약에 숙제를 너무 안 하는 선생님 그래도 솔직히 겪어보니까 어때?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스타일 아니지? 그치? 너희들 다 이해해. 왜냐면 선생님 진짜 오랫동안 담임을 했기 때문에 애들을 생활에서 되게 많이 만났단 말이에요. 애들이 학교 가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다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학교 그 스케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희노애락을 다 알아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사춘기이기 때문에 좀
붙인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땐 항상 상의하시고, 근데 그냥 완전 내 인생인데 전혀 나를 컨트롤하지 않고 버려두는 그런 형상은 아니어야 돼요. 실제로 그런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번 주는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좀 못했습니다. 오케이,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번 주부터 다시 채워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연락도 없고 그냥 무조건 숙제도 안 하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자기 자신에게 되게 무책임한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런 친구들은 좀 솔직히 희망이 없어요. 못하는 건 괜찮아요. 지금 못하는 건 괜찮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 괜찮아요? 응, 하면 돼요. 근데 자기 자신한테 무책임한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마음 아파요, 보고 있으면. 수업하다 올지도 몰라, 선생님. 자, 너무 진지한 얘기를 했네요. 멋있죠? 자, 이제 웃으면서 수업할게요. 자, 뭐라고요? 이 시는 다시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이 시를 여러분이 2년, 3년 후에까지 기억한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뭘 배워가는 거다? 시를 분석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다. 그래서 지겹도록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국어 몬스터의 신의 영역은 뭐다? 신의 이름 뭐라고 했어? 대답해야지. 대답 안 하면 재수하면 됐어, 선생님이. 형상화 했어요, 형상화. 잊지 말아야 돼요. 문학은 형상화를 한 것이다. 그지?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 구체화된 것이다. 형상화된 것이 주어지는 것이다. 거기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뭐 의미를 찾게 되는 거다. 함축적 의미 찾는 이유가 그거다. 그지?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내용 파악하는 것이다. 주제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랬고요. 또 하나는 얘가 형상화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시를 시답게 하는 시의 방법들, 표현 방법들. 이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예요. 됐어요? 그래서 시 감상할 때 뭐 찾으라고 했니? 뭐부터 본다고 했니? 그렇지. 이걸 말을 해야 내 거가 되는 거야. 제목은 이 내용이나 주요 소재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의 함축이기 때문에 볼 수 있다고 그랬어. 때라고 그랬어. 때고요. 누구 찾아요? 화자 찾습니다. 화자. 우리 국어몬스터 아빠 이름 뭐라고 그랬어? 그래, 이제 잘한다. 황경태 씨. 상황에 따른 정서와 태도를 찾는 훈련. 이게 주제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걸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걸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가 때려 맞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작품의 주요 표현들, 내용들을 통해서 추측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근거를 가지고 추측을 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있냐면 서술어, 수식어,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얘가 긍정적인 의미인지 부정적인 의미인지를 나눠가면서 그렇게 꼼꼼하게 보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정서 태도를 찾아내자 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자, 근데 이거를 계속하다 보면 이게 이제 빨라져요. 되게 빨라집니다. 알겠죠? 네. 나중에 감으로 하게 돼요. 이제 3학년쯤 되면 이제 그런 게 그때 가서 생기는 게 감인 거야. 지금 너희들한테 감은 때려 맞히는 거야. 그치? 그냥 때려 맞히는 거 아니에요? 감이 좋은 날은 잘 보고 감이 안 좋은 날은 못 보고 막 이런 거잖아. 자, 이제 문제 분석을 먼저 할 거야. 자, 얘들아, 문학에서 문제를 먼저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거예요. 뭘 물어보는지를 확인하는데, 당연히 뭘 물어본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를 시로서 표현하게 해주는 표현 방식은 무조건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할 때 뭘 공부해야 되는지 포인트가 생기죠. 맞아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의외로 있잖아요. 이건 몰라고 틀린 애들 많아. 1번 뭐 나왔어? 표현 방법 나왔잖아요. 진짜 표현 방법 나왔네? 당연하지. 자, 그럼 여기에 뭐야? 사용되는 여러 가지 표현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 화류법이 뭔지, 역설적 표현이 뭔지, 이걸 모르면, 종결형이 뭔지, 이런 걸 모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못 맞춘다고요. 내가 시를 아무리 다 완벽하게 해석을 했어도 우리 실제자와 여러분 사이에 개념어에 대한 약속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모르면 틀린다고요.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숙제하실 때 어떻게? 화류법을 몰랐다라면 이거 공부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기 전에 여기서 맨날 물어보잖아요. 그죠? 오늘 배운 걸 위주로 해서 물어봐야겠다. 자, 두 번째 뭐 나왔어요? 뭐래요? 맞아요. 보기 나왔습니다. 똑똑하다. 보기는 뭐예요? 선생님 이 얘기를 지금 계속 왜 해주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시 내용보다 이걸 더 열심히 설명해주고 있죠. 집에 가서 이거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시를 보는 눈이 생기는 거고 문제 푸는 DNA가 생기는 거예요. 자, 보기라는 건 요즘다보다 출제자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해보려고 기준을 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준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힌트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시를 잘 모르는 경우는 특히 이게 굉장히 아주 절대적인 힌트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다, 나중에 본다? 먼저 봅니다. 이번에 푸실 때도 먼저 봤어요. 자, 먼저 보니까 뭐가 여러분한테 도움을 주는가요? 항상 뭐야? 내용적 측면,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을 찾아가면서 볼게요.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자. 무서워 읽어봐. 너 어디다 밑줄 쳤니, 무서워? 김강규한테 쳤니? 아, 진짜? 김강규 마음에 들어, 이름이? 김강규라는 시인은 어떻게 했대요? 일상적으로 자연적인 소재로 쓰는. 그렇지. 이상한 특징 나왔잖아. 표현상 특징. 일상적, 언어와 자연적 소재. 선생님 지금 뭐 하나 봐봐, 얘들아. 시를 있잖아. 막 설명을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이걸 접근해야 되는지 설명해주고 있잖아. 여기 밑줄 쳐져 있어야 되지. 일상적인 언어와 자연적 소재를 쓰는 게 특징이구나, 이 사람. 그지?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용 모습을 형상화하는 단어 나왔네요. 그죠? 맞아요? 그럼 이건 표현상 특징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한대요? 끊임없이 질문하며 성찰하는 모습 태도 아니니? 반응 아니에요? 선생님 근데 이거 외잖아요? 당연히 중요하죠. 시에서 상황에 따른 반응이 주제라면서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태도가 단서로 주어졌으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시는 그러니까 뭐 하는 시예요? 성찰을 하는 시일 가능성이 큰 거죠. 뭔가 성찰한 거예요? 인생의 흐름을 자 어떻게 한대요? 이 시에서도 자 결국 이 시에서도 구체화시킨 거지. 시인은 인생의 흐름을 어떻게? 계절의 변화에 대응시키고 자 이거 끝났네. 성찰의 자세를 보여주는 이게 진짜 중요하네요. 시에서. 이 시의 포인트네요. 김강규라는 사람의 시 세계는 이런데 이 시에서는 지금 뭐래요? 이 시에서 이거잖아. 인생의 흐름을 계절의 변화에 대응시키고 계절의 변화 나온다는 얘기고요. 이걸 통해서 뭐 한다는 거야? 성찰한다는 거죠. 성찰을 하면 뭐가 와요? 깨달음이 올 수밖에 없죠. 맞아요? 이거 힌트를 잘 챙기세요. 네, 챙겨서 가는 거예요. 시 분석할 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나왔습니까? 그렇지. 시어의 의미, 시어는 19의 의미인데 지금 여기서는 화자와 정서의 태도, 정서 태도를 물어보는 그런 용도로 쓰였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 작품을 보기 전에 기억, 니은, 디귿, 니을이 보니까 기억은 언세, 이미, 아직도, 이제입니다. 얘네들 품사가 혹시 뭔지 알겠니 얘들아? 문장 성분처럼 품사가 아니라? 아, 품사를 해도 되겠다. 얘네 뭐니? 뭐 하고 있니? 서술어 수식하고 있지. 서술어 수식하는 애들 뭐라고 하니? 부사어라고. 이 부사어라는 것이 결국은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이 부사어를 선택하면서 이 서술어를 우리가 붙여야 되지. 그치? 다 먹었네? 이것도 벌써 다 먹었네? 어때? 강조의 의미가 있지. 거기에 심리가 드러나잖아. 그치? 맞니? 그 부사어 역할이야. 이것도 잘 나와요. 시에서. 자, 이제 분석해볼게요. 시 분석. 나 이제 한번 니네 나와서 발표 수업 한번 시켜보고 싶어. 학교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지? 지금 안 해? 시 발표 같은 거 하지 않아요? 발음 조심해. 시 발표. 무슨 너무 여긴 줄 알았네. 깜짝 놀랐네. 자, 때예요. 때. 무슨 때를 말하는 건지 볼게요. 남녘들판에 곡식이 뜨겁게 익고요. 잔대 같은 빗줄기가 오랫동안 쏟아진 다음 남진하의 회오리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여름 내 흘린 땀과 곳곳에 쌓인 먼지를 말끔히 휘석할 때 무슨 된 거 같니? 얘들아 정리해봐. 어떤 내용이 특별히 있나요? 근데 우리 보기에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인생의 흐름을 어디에 대응시킨다고 했죠? 계절에 대응시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절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어요. 남녘들판의 곡식이 뜨겁게 익고요. 장대 같은 빗줄기가 오랫동안 온 거는 뭐냐? 장마 아니에요? 장마? 그죠? 그 다음에 남진하에서 올라오는 회오리 바람 우리나라에 오는 거 뭐예요? 태풍입니다. 그럼 이거 언제 난 일이니 얘들아? 여름이라고 써있네. 여름이야 지금. 여기 어떤 특별한 반응이라든가 정서 태도가 드러나 있어요? 그냥 단순히 뭐예요? 여름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죠? 여름이 끝나가나 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해야 될 건 하나야. 그냥 여름이네 여름. 여름이다. 그 다음 넘어가 보자. 앞산의 검푸른 숲이 짙은 숨결을 내뿜고 자 이것도 역시 계절적 감각에서 찾아볼 때 검푸른 숲이 짙은 숨결을 뿜어낸대요. 우와! 산이 숨을 쉰대.
뭐예요? 화류법이죠, 화류법. 왜 화류예요? 화류가 뭔데요? 선생님 근데 이거 저는 잘 못 찾겠어요. 못 찾아도 돼. 이건 나중에 뒤에서 선지에서 나오면 뭔지만 알면 돼. 화류법이 뭔지 알고 니네가 여기 와서 화류법이 있는지 없는지만 찾을 수 있으면 돼. 근데 지금은 눈에 바로 보이니까 한번 찾아봤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대추나무 우둥지라는 거는 얘들아 가지 끝에 있는 요 끝에 있는 가지를 말하는 건데 중요하니? 안 중요해. 어쨌든 한두 개 누르스름한 이파리가 생겨난다는 건 언제야? 가을이 오고 있는 거잖아.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야? 광복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갑자기 친근해. 완전 친근하지. 더 친근한 게 있다? 너희들 여기가 나와. 며칠 안 남은 여름방학을 아이들이 아쉬워할 때. 그럼 얘들아 봐봐. 지금 때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름인가봐. 그 다음에 뭐야? 여름이 끝나고 어디로 넘어가고 있나봐? 가을로 넘어가고 있나봐? 끝! 그치? 근데 여기 사용한 소재들이 뭐야? 광복절이나 여름방학 같은 굉장히 실생활에 밀접한 단어들이잖아요. 진짜 그러네. 실생활에 밀접한 단어. 친근감을 주죠? 그러면서 한낮의 여치 노래 소리보다 저녁에 귀뚜라미, 우리도 귀뚜라미가 울기 시작하면 가을이 오는 것 같다라고 느끼죠. 니네 중학생들이라 이런 거 없나? 콜콜 잘 자라구나? 선생님 딱 느끼는데. 여치 소리나 매미 소리가 울리기, 막 한낮에 막 매미 소리가 사라지고 귀뚜라미 울리 소리가 들릴 때 가을이 이미 곁에 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야? 이제 가을이 왔다는 거잖아. 근데 얘들아 잘 봐. 여기까지 반응이나 정서 이런 게 있나요? 정서 태도 보이세요? 안 보이지? 근데 우린 정서 태도로 미리 가서 기다릴 수가 있어. 우린 뭘 보고 왔기 때문에. 보기를 보고 왔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에는 뭐가 있어? 성찰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왔죠. 근데 이제 뭐가 나온 차례야? 성찰이 나온 차례. 성찰이 나온 거야. 자, 지금 이렇게 계절의 흐름을 쭉 얘기해 준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미 곁에 와 있대요. 이미 와 있다라는 거는 이 사람 심리에서 가을이라는 건 지금 완전히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까? 너무 중요하네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름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고집하지 말자. 서술로 뭐라고 했죠? 뭐뭐하지 말재요. 자, 아직도 여름이라고 생각하지 말재. 고집하지 말재. 이제는 무언가를 거두어 들일 때. 얘들아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이거 자꾸 생각해야 돼. 몰라요가 아니야. 얘들아 선생님 뭐라고 그랬지? 수능은 결국 사고력과 독해력 측정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해력을 자기가 독해를 해봐야 생기는 거고 사고도 자기가 생각을 해서 생기는 거야. 너희들이 서술형 되게 싫어하는 이유가 뭐니? 짜내야 되지. 생각해야 되잖아.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그래야 되잖아. 그래서 싫어하는 거잖아 애들이. 근데 생각해보면 그것도 자기가 계속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해야지 늘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뭘 것 같니? 좀 어렵죠. 성렬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 이 사람은? 네? 거두어 들여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지? 야, 아직도 여름이라고 생각하지 마. 아직 늦여름이라고 생각하지 마. 자, 힌트를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이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제 중3이 됐잖아요. 중3에서 중3 여름방학이 지나고 이제 중3 겨울방학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엄마는 계속 야, 너 이제 고등학생이야. 내가 왜 고등학생이야. 나는 서구중학교 3학년 3반인데 나 아직 중학생이야. 나 아직 중학생이라고 하고 있는 그 심리는 이제 앞으로 뭘 준비하기 싫은 거예요. 고등학교 생활을 준비하고 싶지 않은 거죠. 미루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아직도 여름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건 무슨 얘기냐? 계속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늑장 부르면서. 좀 쉬어도 돼. 응? 원래 추수는 언제 하는 거야? 가을에 하는 거잖아. 가을이 이미 와 있는데 계속 어떻게 하는 거야? 준비하지 않고. 미루는 거야. 야, 아직 여름이야. 아직 여치가 오르고 있다고. 야, 이렇게 더운데 무슨 아직 괜찮아 이러고 있는데 그러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하는 표시 같죠? 그죠? 여러분의 심리를 생각하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시적 화자의 심리에 굉장히 가까이 다가갈 때 시 분석이 쉬워집니다. 지금 이 사람 뭐냐 그러니까 제발 미루지 말고 때를 어떻게 해야 돼? 준비해야 된다.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여러분한테 주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를 정확히 알고 자꾸 늦여름이라고 하지 말고 야 가을 이미 왔어. 그러니까 때를 정확히 알고 뭐 하자는 거니? 준비하자. 미루지 말자. 됐죠?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계절의 흐름을 쭉 보여주고 야 가을이야 흘러서 왔어 이제 준비해 걷어들일 때야 더 이상 미루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황에 따른 반응이 주제라고 얘기했으니까 선생님이 그걸 확인시켜 드리죠. 상황이 뭡니까? 가을이 오고 있어. 자연의 순리대로 여름에서 가을이 오고 있는 상황이야. 거기서 화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거지? 받아들이고 준비하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제가 뭐예요? 자, 때를 알고 준비하는 삶.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수능하며 때를 알고 이 말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연의 순리를 수능하면서 때를 알고 준비하는 삶을 살자 이거죠. 됐죠? 안 어렵죠? 자, 지금 제가 우리 수업해도 너무 좋아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막 너무 설레는데 저 진짜 꿈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전부 다 너무너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노력하시면 물론 국어 하나로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만큼 결과는 진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되게 그건 맞는 것 같아. 이게 어린 너희들한테 하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살아보니까 그냥 가장 와닿는 거는 뭐 인간으로서의 꿈을 실현하고 이런 거는 저는 너무 거창한 얘기인 것 같고 있잖아 세상은 생각보다 진짜 차갑거든요. 되게 현실적이에요. 근데 이거 같아. 나도 내가 왜 공부를 했나 생각해보면 저도 공부를 하다 말아가지고 저도 고3 때 첫사랑 만나가지고 많이 인생이 흔들렸거든요. 듣고 있니? 유튜브에 올릴 거라서 걔가 들을 수도 있어서 그 친구 때문에 저도 공부를 좀 안 했거든요. 고3 때. 그래도 물론 이제 성공적인 대입을 한 이유는 수능이 어려웠기 때문에 선생님 세대는. 그래서 고2 때까지 공부해놨던 게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수능이 쉬운 시대이기 때문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전력 질주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왜 공부를 했나 생각해 봤더니 솔직히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희들도 벌써 조금씩은 느낄 거야.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변의 시선이나 이런 게 다른 게 느껴질 건데 사회에 나가면 더 심해요. 저는 공부를 잘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꼭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뜻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뭔가 인생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은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대체 불가능한 어떤 존재가 되지 않으면 굉장한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지금 AI 시대잖아요, 너희들은? 그러면 인간이 그냥 가장 기본적인 능력만 갖췄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은 모두 다 AI에게 다 잠식당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일자리가 많이 남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준비를 하면 또 될 수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멍 때리고 살다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그렇잖아요. 내가 모르겠어. 난 다른 거 모르겠어. 내가 꼭 요새는 봐봐. 의사가 된다고 해서 다 잘 사냐? 절대 아니야. 의사도 지금 굶어 죽는 사람 많아요. 결국은 뭐야? 내 자존감과 내가 나만의 유니크한 뭔가를 끊임없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가끔 인류가 발전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인간의 행복지수만 두고 봤을 때는 원시인이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원시인한테 시계가 있니, 없니? 인간의 본성에 맞게 그냥 사는 거잖아, 원시인은. 그지? 지금 어쨌든 우리는 현대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될 때마다 미래의 여러분의 모습을 시뮬레이션 해보시는 거 되게 좋아요. 네. 그게 꼭 불안해하는 뜻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멍 때리고 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안해요, 이런 얘기해서. 근데 사실 그래요. 저 좀 걱정돼요, 그래가지고. 저도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여러분보다 국어공부 열심히 해요, 지금. 그죠? 농구하고 맨날. 자, 갑니다. 화리법 나왔나요? 어디요? 선생님 어디요? 찾아요. 어디요? 아까 이제 검푸른 숲이 짙은 숨결 뿜어낸다고 했고요. 그 다음 역설적 표현 있어요.
역설적 표현은 여러분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와요. 만약에 내가 학교에서 배운 시가 역설적 표현이 있다? 그럼 걔는 무조건 나오는 건데 그것과 관련된 어떤 다른 지문들을 줘서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역설적 표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불완전한 문장으로 시상을 마무리했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건 원래 문장은 뭘로 끝나야 돼요? 서술어로 끝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불완전한 문장으로 끝났다는 건 얘가 뭘로 끝났기 때문인가요? 때라는 명사로 마무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을 알아야 돼요. 나는 너희들이 공부를 할 때 구멍이 뽕뽕 나 있는 상태로 그냥 방치된 상태로 가는 게 너무 불안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챙기셔야 됩니다. 명사형 마무리를 불완전한 문장으로 사용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적 여언을 주고 있고요. 뭐뭐할 때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있고 뭐뭐하지 말자 같은 종교로 청유형이죠? 사용해서 화자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말이죠. 2번 볼게요. 자, 여러분이 나중에 선생님하고 1학년, 고등학교 2학년까지 같이 수업을 하시게 되면 느끼시겠지만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1학년, 2학년은. 어제 2학년은 3시간 동안 작품을 하나, 둘, 셋, 넷, 제망별가, 청성배고 그 다음에 송인, 보리타장 9개를 써 9개. 알겠니? 속도가 다. 그것도 고전문학을. 그렇게 되려면 차근차근 다 밟고 올라오세요. 알겠죠? 자, 여기 보시면 곡식이 뜨겁게 익고와 무엇인가 거두어들일 때의 흐름이나 변화와 관련지어 볼 때 여름 내 흘림땀의 결실을 위한 노력이다. 돼요? 괜찮아요? 자, 범푸른 숲이 짙은 빛깔을 뿜어내는 것은 삶을 탐구하는 자세와 삶의 의지를 형성하는 것이다. 정말요? 이게 시적 화자예요? 이 사람 이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 경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번이 틀렸고요. 누르세르한 이파리 귀뚜라미 쓰이는 자연적 소재로 계절적 배경이 가을임을 드러내주는 거고요. 광복절 며칠간 안 많은 여름방학은 일상적 언어로 시의 구체성을 획득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구체적인 단어들이 나오면은 당연히 구체성을 획득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는 고전시가나 고전소설에도 이런 표현 잘 나오는데 옛날이 아니라 고종 32년, 뭐 고종 14년 이러면 훨씬 더 구체적이요. 어느 고을에가 아니라 동탄 북강장에 이러면 훨씬 더 구체적인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능력을 하고 고집하지 말자는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라고 여기서 말했잖아요.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노래한 것이다. 자, 기억에서 리을에 관한 거 볼게요. 기억에는 자 보세요. 어느새 지나가고 어느새 지났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쉬움이 드러나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쉬워요? 아쉽죠? 벌써? 어느새 벌써 집에 갈 시간이야. 너무 아쉬워. 수업 더 듣고 싶은데. 혼나쁜 얘기인가요? 자, 니에는 뭐예요? 대답하죠, 대답. 선생님이 막 얘들아 그만 알았어 이렇게 하는 게 꿈이야. 한 명씩 얘기해 이렇게. 니은 뭐예요? 니은 뭐예요? 니은이 뭔데요? 이미. 그러면 이미는 상기된 자연물에 의해 상기된이 무슨 뜻이니? 떠오른이에요. 떠오른 시간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 있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풀어야 되는 거야. 이 상기라는 게 뭐야? 이걸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났다는 얘기죠? 시간에 대한 인식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뒤끝에는 지난 시간에 대한 체념이 내포되겠다. 체념이요? 뭐예요? 얘들아, 아직도 늦여름이라고 고집하지 말자. 나 아직 중학생이야. 체념이에요? 그 아직 중학생이라는 신분에 대한 미련 아니에요? 그걸 막 계속 갖고 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체념이 아니라 미련이죠. 아직 늦여름이라고 미련 갖지 마 이런 얘기죠. 리을은 뭘까요? 이제는 무엇인가 거두어드릴 때 리을은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자. 더는 그렇게 살지 말자. 깨달음 맞죠? 자, 디귿과 리을에는 동일한 시간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나타나 있다. 자, 디귿에는 뭐다? 아직이라고 생각하는 데가 있고 리을은 이제는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방법은 똑같아요. 성의 꽃이라고 돼 있네요. 성의 꽃, 무슨 꽃? 성의 꽃. 그러면 얘들아, 이게 무슨 꽃일까?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이거 시 보기 전에 뭐 보라고요?
제가 그쵸 문제 먼저 보자고 했어요. 힌트가 될 만한 게 있는지 보겠다고 했습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근데 얘들아 내신 공부는 그 내신 시험 볼 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 왜냐면 내신은 뭐니? 다 배운 시지. 다 알고 있잖아 정보를. 그러니까 뭐 굳이 뭐 문제부터 보고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내신은 그냥 거의 본능적으로 막 풀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는 그 국어 실력을 키우는 것 같고 독해를 키우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국어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맞고 내신 기간이 되면 반복을 통해서 익숙해지게 하는 건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국어력이라는 거를 키워 놓으시고 거기에서 디테일하게 내신 기간에는 내신 기간에 맞게끔 공부하는 패턴을 가지시고 수능을 준비할 때는 수능에 맞게끔 패턴을 바꾸는 거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어력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아까 제가 하나하나 지문 하나하나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야? 국어력을 쌓아가고 있는 거야. 그죠? 출제는 어떻게 되고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리고 집에 가서 분석해봐. 이게 국어력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여기 보시면 1번 문제 또 뭐 나왔나요? 똑같지 않습니까? C는? 1번에 무조건 뭐 나오니 다이나? 기습질문. 어택. 원인. 첫 번째 표현 뭐뭐로 보고 있어? 뭐뭐로 보는 문제야? 표현. 그렇지, 잘했어요. 표현성 특징 물어보는 거야. 여기 모르는 개념 있으면 안 돼요. 다이나 알겠지? 자, 2번 볼게요. 선생님 너무 커요. 덩치가 크다는 건 무슨 뜻이야? 많은 걸 알려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쫄지 마세요. 많은 친구들이 여기서 쫄고 대부분 수능 문제에서도 이건 3점짜리예요. 보통 그렇습니다. 쫄지 마세요. 1번 볼게요. 윗글을 이해하기 위한 활동이래요. 다 주네요. 활동 2에서 A에 들어가는 내용을 여러분 보고 채워 넣어 보래요. 19의 의미래요.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19. 시어나 19의 의미는 함축적 의미를 연결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자, 뭐예요? 1단계 여러분한테 준대요. 표면적인 걸 준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서 새벽 시내버스라는 게 나오는구나.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이구나. 그렇다면 왜 새벽 시내버스인지 생각해 봐야겠죠. 그 다음에 찬란한 시장은 뭘 말하는 거냐? 새벽버스의 어린 성애를 성애꽃이라는 게 성애를 말하는구나. 성애 뭔지 알아요? 냉장고에 끼는 거 있죠? 아주 추운 겨울 같은데 창문에 약간 얼음이 햇기가 생기는 거. 그게 성애예요. 아, 찬란한 시장은 그거구나. 엄동욱한 추운 날씨구나. 성애꽃 한 잎을 집었다는 얘기는 차창에 어린 성애를 지우는 걸 말하는 거구나. 다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마지막에 덜컹거리는 창에 어린이 푸석한 얼굴은 버스의 창에서 친구를 떠올리는 거구나 라고 미친 듯이 이게 뭐야 이게 완벽한 힌트 아닙니까? 그죠? 요걸 챙겨가지고 가서 C 분석할 거예요. 3번 문제 뭐 나왔나요? 이거는 근데 기준에 가깝니? 힌트에 가깝니? 기준이야. 기준인데 겉으로 불합리하고 모순되지만 그 속에 내적 진실을 담고 있는 자, 퀴즈 강민아 이거 무슨 표현 방법? 긴장감이 넘치는 소리죠. 인생 최고의 위기인가요? 무슨 표현 방법? 흑기사. 흑기사인데 여자친구들 말하네. 역설이에요, 역설. 강민아, 역설 알지? 강민아 역설을 모를 리가 없는데 약간 긴장했나 보네. 갑자기 주목받아가지고. 얘들아, 겉으로는 불합리하고 모순되지만 즉 서로 상충되는 것들끼리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부딪힌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부딪혀서 의미가 성립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내적 진실을 담고 있는 게 이 작품에 있다는 얘기네요. 찾으란 얘기입니다. 자, 힌트를 엄청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 알겠어. 성의꽃은 그러니까 뭐야? 성의꽃은 뭘까? 얘들아, 아까 힌트에서 봤잖아. 꽃이 아니고 뭐야? 성애. 창가에 있는 성애를 성의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 성애를 꽃이라고 표현했다는 거는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얘는 이 꽃을, 이 성애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거 아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 긍정적일 것 같지? 성애 똥이 아니잖아, 그치? 물론 읽어봐야 알아. 항상 상황에 따라서 봐야 돼. 하지만 그렇게 추측해 보셨습니다. 자,
새벽 시내버스는 아까 뭐라고 그랬니? 특정 시공간이지? 선생님이 특정 시공간 잘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새벽 시내버스일까? 왜 리무진이 아닐까? 왜 롤스로이스가 아닐까? 왜 벤츠가 아니고 새벽 시내버스일까? 생각해야 되죠. 자,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아까 이거 뭐라고요? 성애라고요. 근데 수식어 그랬죠, 수식어. 숙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무슨 치장? 찬란한 치장이야. 그럼 이걸 긍정적으로 인식하니, 부정적으로 인식하니? 긍정적으로 인식을 해요. 그렇잖아. 수식어가 긍정이잖아. 그치? 그러더니, 엄동혹한일수록, 엄동혹한은 좋은 거니, 나쁜 거니? 엄청 추운 거야. 아, 개추워. 이거야. 그러면 개추워는 마이너스인데, 선연이라는 건 더 선명하고 예쁘고 아름답게 피어난다는 얘기예요. 성의꽃은 더 아름답게 피어난데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어떻게 되고 있니? 충돌하고 있죠. 맞아요. 네,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뭐라고 해요? 역선.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총각 아이언은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어제 이 버스를 탔던 가로 묶어보자. 처녀총각 아이언은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술결이 자, 이 대상을 보세요. 이 대상의 속성을 보자는 거야. 얘들아, 선생님은 뭐 비하할 생각도 없고 직업을 비하해서도 안 되지만 꿈이야? 실업자 어때? 다 어때? 살아가기가 팍팍한 사람들이지. 우리가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이제 서민, 소외계층, 혹은 뭐 일반인, 뭐 이 정도 범주 아니겠니 지금? 그지? 그럼 실적 대상을 굳이 서민, 소외계층, 일반인으로 설정한 거. 아, 새벽 시내버스인 이유를 알겠네. 그 새벽 시내버스에 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이제 뭘 보면 되겠니? 이 사람의 태도를 보면 되겠지? 그럼 주제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뭐?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어난 번뜩이는 기만큼 아름다움. 뭔가? 이건 뭘 가리키는 말이야? 이게 뭔데? 이게 뭘 가리키는 말이야? 되게 좋은 거? 그렇지. 잘했어 지금. 성의꽃. 해석해봐. 저 봐봐. 성의꽃이 이런 사람들이 피어낸 아름다운 거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대상에 대한 태도 어때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야, 그냥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기막힌 번뜩 뭐야, 완전 플러스지. 됐니? 자, 보자. 지금 이제 정리를 해야 돼. 상황을 보자. 이 사람 뭐 하고 있니? 빨리 상상해. 뭐 하고 있어? 소외계층 같은 사람들이 피어난 그 성애에 대한 그래. 지금 상황이 뭐야? 이 사람 못 탔어. 새벽에. 버스를 탔어. 그지? 시인은 굉장히 관찰을 잘해야 시인이 될 수 있어. 얘들아, 너희들 같으면 새벽 버스를 탔으면 어떻게 되겠니? 이러고 있겠지. 아, 연락줘. 이러고 있겠지. 아, 잘해. 어디 앉을까?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딱 앉아서 뭘 발견하게 된 거야? 창가에 성의꽃을 발견하게 된 거야. 얘들아, 지금 봐.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형상화돼 있어. 그치? 상상해보세요.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다른 걸 텐데 그것을 위해서 새벽 버스 세팅을 해놓고 거기에 앉아서 성애를 만지작거리면서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서 뭘까지 생각을 해는 거야. 상상의 세계로 빠져들어간 거지. 뭐야? 여기에 버스에 타고 다니는 사람들, 서민의 삶, 그치? 어렵게 살아가지만 매일매일을 성실히 살아내는, 맞니? 그 사람들의 열정,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거야. 알겠니? 이 사람이 무슨 우리가 QR코드 찍어가지고 처녀총각 아이언은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가 탄지 확인한 게 아니잖아. 그치? 그냥 어느 날 새벽 버스를 탔는데 거기에 성의를 딱 보면서 이 아침에 이렇게 일찍 어디론가 가는 이 열심히 살아가는, 삶은 팍팍하지만 그래도 꿈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한 거야. 맞니?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서민, 소외계층, 일반인들의 열정과 삶에 대한 뭘 갖고 있니? 플러스니까 뭐야? 플러스 애정.
연미. 이런 게 드러나고 있지 않니? 정리됐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계속 하는 거야. 그 성의권을 보면서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자리를 옮겨다니면서 막 보는 거야, 그거를. 그리고 다시 여기서 말하는 꽃잎파리가 다 뭐니, 이거? 성의꽃이 아니라 성에. 차 안에서 성에 보고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얘들아. 차가운, 아름다운. 차가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름다움 플러스. 차가운데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들아 봐봐라. 얘들아 잘 봐.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느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자, 뭘 보라고요? 수식어 뭐랬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이게 막막한 한숨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서민들의 삶이 어떨 거라는 거야. 생각을 해야 돼. 적는 건 의미가 없어. 내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막막한 한숨. 수식어 그래서 뭐라는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야. 그러니까 팍팍하고 고단하게 살아가지만 어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열심히 살아가는 거. 이해되세요? 맞아요? 그 삶들을 떠올리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반응을 보세요. 일 없이 정성스럽게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 입 지우고 이마를 댑니다. 이거 왜 하는,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대하는 태도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생각해보죠. 도윤아,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런 행동 어때? 대상에 대해서 다시 성의꽃이 이들이 피워낸 삶의 어떤 열정의 그런 꽃이라면 근데 그걸 어떻게 한 입 한 입 정성껏 지우고 손가락으로 쥐어보면서 이마에 대고 본다는 건 도윤아? 그들의 삶에 대한 자세가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플러스. 잘했어. 잘하네. 너무 잘하는데? 한 번 해봐. 창피하게밖에 더 해? 그치? 틀리면 어때? 막 말을 해야 된다니까? 플러스야. 애정이 있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덜컹거리는 거야. 차가 또 덜컹거려. 쾌적하면 돼, 안 돼? 새벽 버스, 막 고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타는 버스 막 덜컹거리는 거야. 창에 어리는 푸석거리고, 뭐야, 갑자기 무서워! 신비 아파트인가? 무서워! 그게 아니라, 이건 아까 뒤에서 나왔었어요. 힌트를 줬어. 여러분 모를까봐. 뭐라고 그랬어? 친구 얼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얼굴에 대한 정보가 있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다라는 건 뭐야? 국토대장정을 같이 했다는 거야? 뭔가 같은 프로젝트를 했든지 같은 사명이나 같은 소신이나 어떤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같이 활동했다는 이런 의미인 것 같죠? 자,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됐대. 면회는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코로나야? 이거 뭐야? 감옥 가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감옥 가 있는데 절도, 도박, 마약이겠어? 그 여기 쓰지 않겠지. 그죠? 뭐 했을 것 같아요? 돈 없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돈 없으면 좀 주지, 찍는데. 같은 길을 갔다고 했잖아요. 자, 보세요. 이건 좀 약간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되니까. 우리나라는 근현대사가 굉장히 비극적이고 슬픈 역사들이 많죠. 뭐가 있죠? 일제부터 시작해서, 그죠? 일제 강점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동족 선전의 비극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군부 독재가 있었어요. 그죠? 뭐 어느 나라나 다 굴곡이 있지만 지금 미얀마 같은데 난리도 아니야. 미얀마가 아니고 뭐 미얀마도 난리도 아니고 또 뭐 어디도 그러더라 지금. 아, 제가 남미 쪽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중미 IT 이런데 지금 무법천지고 한국 행복한 거예요. 진짜 너무 빨리 성공해서 여러분 어려운 친구들을 좋은 어제 제가 저 세계는 지금 되게 좋아하거든요. 세계는 지금이란 프로그램 되게 좋아해요. 근데 거기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좋은 어린 소녀들이 가난에 내몰려서 12살 되면 막 결혼을 하는 거 원하지도 않는 상상하거든요. 공부하는 게 낫지? 그치? 국어몬스터에 일요일 아침에 나와 있는 게 낫지? 그치? 그렇게 생각하자. 열심히 해. 군부대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산업화가
과정에서 뭐지 요새 새롭게 무슨 환경 문제 이런 것들도 시로 등장을 해요. 요새 교과서에 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생각을 해보신다고 했을 때 지금 보면 일제강점기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는 얘기, 6.25의 비극의 참상을 알리는 얘기,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얘기, 그죠? 산업화 시대의 사회 부조리 이런 것들 얘기하는 시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연애마저 금지됐다는 게 실제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시가 진짜 뭐 이 사람이 잘못을 크게 해가지고 구속된 일이 나오진 않겠죠. 보통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분위기를 봤을 때 버스가 막 새벽에 다니니까 이걸 확률이 높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는 보기에서 말해주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여기서 주어진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 근데 내신에서는 여러분 자꾸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내신에서는 선생님들이 정보를 줬기 때문에 보기를 안 주고도 이렇게 막 적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글씨만 줬을 때는 파악이 안 되는 건데 사실 내신에서는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를 안 주고도 그렇게 내시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실 필요는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은 이 사람은 이 시를 왜 썼느냐,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썼느냐, 상황에 따른 반응은 파악할 수 있더라. 상황은 추운 새벽에 버스를 타고 성의꽃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죠? 그 성의꽃에서 누구를 떠올렸어요? 서민의 삶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서민에 대한 애정과 연민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주제는 서민들의 삶에 대한 왜 아니에요 이거? 이거를 말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작가는 결국은 뭐냐면 나는 이렇게 어렵고 곤란한 상황 속에 놓였지만 열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서민의 삶을 사랑해. 그들을 존경해. 그들에게 애정이 있어.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형성하려고 새벽 버스 만들어 놓고 그지? 추운 겨울 만들어 놓고 성의꽃 피워 놓고 그거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어이구야. 나왔어. 너희들이 대답을 할 기회가 있어. 반어적 표현. 우리 남학생들 좀 시켜보자. 너무 안 한다. 대답을. 연우 어딨지? 연우야, 반어적 표현이 뭐니? 속마음, 원래 의도와 반대로.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잘했어요. 영탄법, 설명해보자. 영탄법이 뭐지? 감탄을 드러내는 거야. 같은 감탄사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처럼 뭐뭐던가 아니면 친구야 이렇게 부르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 마무리를 어미를 감탄형 어미를 하는 방법이 있고 조금 더 넓은 범주에서는 명령형이라든가 서리적 표현 같은 걸로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면 다 영탄법이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중요합니다.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영탄법 있어요. 그러면 친구야 뭐뭐던가 얼마나 그렇던가 뭐 이런 표현 있죠? 잘했습니다. 2번이에요. 객관적 시각을 대상으로 사실을 묘사하고 있다. 준원이? 객관적 시각이에요? 네?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주관적 감정이 이렇게 많이 드러나는데 그죠? 객관적 시각일 수가 없죠. 잘하네. 대비적 공간이 있나요? 우소가? 없어. 잘했어요. 그 다음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나요? 하늘이. 하늘아, 과거 시제 사용하고 있니? 잘했어요. 이거 봐. 그러니까 과거 시제가 또 뭔지도 알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 기초실력이. 자, 2번, 1번 보자, A. A는, 여기 다 있으니까 그냥 이거대로 할게요. 새벽 시내버스는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으로 서민들의 고단한 삶이 시작되는 시간과 공간으로 설정을 한 거다. 괜찮죠? 2번 보겠습니다. 찬란한 치장은 여러분 차창의 어린 성의를 말하는 거래요. 그것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드러난다. 맞죠? 네. C. 엄동욱한 춥다는 것은 서민의 고단한 삶. 맞죠? 네, 그렇게 드러내려고 한 것 같고요. 그 다음 D 보겠습니다. D는 뭐죠? 성의 꽃 한 입 지우고 그거. 힘없는 서민의 삶에 대한 분노야? 여러분 세상이 뭐야? 아니지. 굉장히 따뜻한 애정의 어린 시선으로 하나씩 이렇게 이마에 대고 이렇게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노의 정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 부정적 정서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자, 서민들에 대한 애정이 만날 수 없는 친구에 대한 그리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됐죠? 이건 아마 추측이 보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선생님 추측이야. 그죠? 문항은 그럴 수 있다고 했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하고 복잡해지는 거야. 그걸 막기 위해서 보기를 주는 거야. 선지에서도 딱 정확히 제시를 해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어 공부라는 게 왜 어렵냐면 100%가 없어. 수학은 답이 3이면 나머지는 확실히 아닌 거잖아요. 근데 국어는 약간 이게 한 30% 정도는 맞고 막 이래. 막 애매하고 뭐 이런 게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정교한 걸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너무 애매해요. 정상. 근데 그 와중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것이 바로 내 실력. 계속 풀려내야 된다. 자, 3번. 모나은이 이거 무슨 찾으래요? 역설 찾으래.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좋아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